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아래 바꾼다 8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문재인 스타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유세인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루에 수천 번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문재인이 누구냐? 예.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을 해부합니다. 네, 해보하세요. 네. 문재인 1953년 1월 24일 양력 용띠 음력으로는 1952년 12월생이고요. 문재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경남 거제이고요. 172cm 67kg 신발 문수는 260mm. 문수. 옛날 말이다 옛날 말이야. 김문수 생각하니까 문수. 예. 취소. 사이즈 260mm. 혈액형은 B형이고요. 종교는 천주교. 세대명 디모테오랍니다. 출신 학교는 1965년 부산 남항초등학교 졸업, 1980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가족관계는 배우자 김정숙 이렇게 있고요. 자녀 일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일남이에요 자녀가? 딸 있잖아. 어? 딸 있잖아요 딸. 뒷부분은 안 읽었군요. 1년. 갑자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신체의 비밀은 임플란트와 발가락. 임플란트. 참여정부 때 10개인가요? 참여정부 시절 치아가 10개나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답니다.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 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본인만 빠진 게 아니래요. 그 당시 있던 그 비서들이 다 빠졌는데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빠지고 낮으면 조금 빠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본인이 비서실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개나 빠졌다고. 그래서 말할 때 조금 불편하답니다. 근데 빠진 이유는 아세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진짜 좋은 나라, 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 또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거 빠진 것 같아요. 발가락이 정말 못생겼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못생긴 발가락이 지금은 더 엉망인 것이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전국을 돌아다니려고 굳은 살이 생기고 발톱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됐답니다. 그리고 좌우명은 이건 나하고 좀 비슷하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당장은 손해인 듯 해도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하고 비슷합니다. 항상 옳은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을 때는 항상 나한테 손해가는 쪽은 금방 알게 된다. 손해가는 쪽에 서 있어라.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학창시절 최고 성적은 사법고시 합격과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이랍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수석인데 운동권 경력 때문에 차석이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별명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뭔지. 별명이요? 이름으로 또 뭐 하려고 그러지? 네. 문을 뒤집어서 곰. 아니에요. 뭐 범생 이런 것 같은데 반듯하고 그냥 모범생. 선비? 학창시절 별명은 문제아였답니다. 이름이네 이름. 이름이야. 저도 전국에 있는 모든 손 씨는 별명이 손오공입니다. 맞아. 네. 내 친구 중에 손오공 있어. 걔도 손씨야. 네. 근데 전혀 다릅니다. 획일적이고 억압적이었던 당시 교육 분위기와 안 맞아서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문제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 그렇습니까? 본인이 직접 들은 거요? 아니요. 아유. 노무현 대통령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방공 글짓기 있잖아요. 네. 이거 거부하고 백기냈답니다. 예. 그런 이제 단골 기질이 있는 거죠. 택동령 이렇게. 그 정도 기질이 있어야 대통령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에요 방골 기질.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답니다. 이야,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가끔 직접 끓여 먹는 라면과 즉석밥. 이랍니다. 아니 그것도 그 제가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그것도 제가 네. 여쭤봤어요. 네. 근데 흰 쌀밥 즉석밥보다 네. 잡곡을 좋아한다고. 미식가시네요. 네. 좋아하는 노래는 여기서 약간 깹니다. 꿈꾸는 백박한. 좀 이건 바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 연세에 그럴 수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노래를. 아니 그런데 예. 좋아하는 가수 누구냐 예. 이거를 그 조사했었는데 그중에 문재인 후보는 래퍼 산이. 아 그랬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합성인가? 흘러다니는 그런 걸 봐가지고 사진을. 예. 산이가 그냥 좋은 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 그런가요? 네. 나의 외모에 점수를 준다면, 이거는 약간 잡복성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프랑스 영화 배우인 알랭드롱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다. 그거 김정순 여사께서 하신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그 덕분에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났다. 그렇답니다. 네. 재밌는 얘기. 지금 후보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오 하셨어. 오 했습니까? 네.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 생각해요. 약간 좀 참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희정 후보가 있었다면은 밀렸을 텐데. 그럼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얘기 안 하셨어요. 이재명보다 잘생겼다 이 얘기겠죠. 네. 좋아하는 한자 성어는 제주사나 이건 밝혔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좋아하는 영어. 문. 저스티스. 드림입니다. 드림. I have a dream. 네,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네. 드림입니다. 네, 의원님. 네. 그 뒤에 라이브가 있어서 네. 오늘 방송 오래 못해요. 네. 빨리 좀 그래서, 해주세요. 좋아하는 연예인. 예. 산이. 이은미, 송강호. 이은미 송강호. 예. 화가 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차봐. 혼자서 생각에 잠긴다. 이렇답니다. 어울리네요. 아니 어디서 보니까 또 소주 한 잔씩 한다고 네. 들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은퇴의 삶을 그려본다면 자동차 여행이랍니다. 어우 좋다 자동차.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예.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당 대표고 대선 후보고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손수호 변호사 네.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일단 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를 우선하기보다는 일단 내면을 갖추는 거를 우선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쭉 들어보니. 이 작가님은 예.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 이제 시즌 2를 하면 문재인 특집을 한번. 문재인 특집을.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쩜 이렇게 나랑 비슷한가? 진짜. 알았어요. 대통령 후보고 장차 조만간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이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다. 말고는 뭐 특별히 무슨 금수저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물려받은 재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민 출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서민 출신이긴 하죠. 그런데 그 토론에서 봤잖아. 네. 같은 서민 출신인데 왜 그렇게 공격하냐고. 그러니까요. 뭘 했지? 종북 좌파라 그랬나? 친북 좌파라 그랬나? 나 참. 막스가 일찍이 얘기했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이게 뭐냐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는 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물론 지금 대선 국면에서 멀찍이 떨어진 그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이 뭐냐? 해고가 쉬우면 비정규직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하고 있어서 큰 논란을 낳고 있죠. 이게 도대체 사안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도대체. 이건 심상정 후보가 들으면 정말 벌떡 일어날 네. 그런
발언이네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네요. 이번 토론회 때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과연 문재인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권위주의 의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무슨 기자회견 막 하다가요. 이게 테이블을 치우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나서 막 치워. 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보다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권위의식 없고 사람 좋고 법 없이도 살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고 다 합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런 사람 좋은 거 말고 정말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돼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가지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많죠.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닮고 싶은 분이 뭐였을까? 토론.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토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청와대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거. 그러면 본인의 개인기나 어떤 독단적인 결정에서 오는 실수, 리스크 이런 것은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좀 받고 지혜를 모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됐던 것도 주변에서 물론 직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간혹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직원을 해주는 참모들을 멀리하고 내쳤습니다. 쫓아냈죠. 네. 결국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국정을. 그래 쫓아내보다 보니까 박근혜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그렇죠. 그게 십상시잖아. 그렇죠. 그렇게만 남게 되고 진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다 쫓아내고 쫓겨나고.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정이라는 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전문가들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화를 제가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못 받을 기회 같으면 이제 리콜이 오는 거고 받을 상황이라면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바로 받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습관 같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사건 중에 하나 블랙리스트 같은 건 진짜 하지 않겠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분을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EJ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그 이후로 또 한 방송국에서 보이콧 당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있어 왔던 건데 사람의 밥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거 안 하면 밥 굶습니까? 아니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손수호 변호사도 조만간 잘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TV에서 잘렸잖아 벌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MBN으로 오세요. 네. MBN. 근데 방송인은 아니니까 제가. 예, 네. 그래요. 또 두 번째 키워드 분석 슬로건 시작하세요. 이번 대선 주자들의 슬로건을 봤습니다. 예.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네. 했고요. 안철수 국민이 이긴다. 예. 그리고 홍준표 당당한 서민 대통령. 네. 유승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 희망. 보수의 새 희망.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보면 전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이게 나라냐에 대한 대답. 그리고 본인이 이게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브 타이틀로 든든한 대통령. 예. 이걸 마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 든든해요 그렇죠. 김대중 그래. 하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을 다 합쳐놓은 것이 문재인의 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대선 슬로건이 무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가 혹자들은 이해창의 나라다운 나라 이거를 벤치마킹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는 좀 전혀 다르다. 근데 벤치마킹 하면 안 되는가요? 좋은 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박근혜도 사실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거 뺏겼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됐는데 좋은 거는 할 수 있는 거지. 노태우는 위대한 보통 사람이 시대였죠. 그렇죠. 네, 그 나쁜 카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에 당당한 서민 대통령도 있지만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네. 뭐예요 이거? 홍직자.
그러니까 홍직자. 나는 제가 오늘 국민참여본부 관계자들 만나느라고 그 새누리당에서 옆에 가서 모임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직자 이렇게 돼 있대요. 명함도 다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읽으면 홍직자죠. 그러니까 홍직자를 있잖아 빨간 걸로 표시했어요. 야, 그러니까. 좀 이건 있잖아. 우리가 그냥 정치 알바에서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데 대선 주자의 프랭카드에 그게 써 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어디로부터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없죠. 뭐 혹시라도 문재인 후보 또는 색깔론이야 이거?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위기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는 색깔론인 것 같아요. 구태 이게 뭐야? 이것도 구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구태죠. 나라를 잃었어? 근데 이제 제일 문제를 저는 삼고 싶은 것은 안철수 국민이 이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국민이 이기면 안철수는 지겠네. 문재인이 이기겠네. 네. 그런 거고요. 어쨌든 벽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까 어제자 우리가 정치알바에서 말했듯이 그건 기본 예의가 없는 거고 좀 비겁한 거다. 당명 지우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은. 그래서 5명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슬로건과 벽보 이것이 가장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때 정치 광고회사 정치 그 카피라이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카피로 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의 새 희망 이거는 쓰지 않아야 될 거예요. 신선한 충격, 새물결, 뭐 초지일관, 초심을 지켰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냥 버리는 카피예요. 그냥 어떤 카피가 정해지기 전에 그냥 하나 걸쳐놓고 지우는 용으로. 식상하기 때문인가요? 식상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해진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키워드 분석 정치론이 슬로건을 정했는데 슬로건이라든가 뭐 카피라든가 이게 다 홍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승리,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승리는 홍보에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뭐 승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2012년 선거 때 이 홍보 분야에서 우리 쪽이 새누리당한테 졌어.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굉장히 세련됐다 홍보 파트가. 그래서 아주 특히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색상이 굉장히 돋보이고 시각 디자인. 이거 이제 아마 손혜원 의원의 뭐 이것은 전적인 공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달라요. 이렇게 5개 딱 비교해 보잖아요. 눈에 확 띄고 세련됐고 고급스럽고 주목도가 높고. 그래서 특히 이 색상과 이런 거.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포스터를 만든 분에게. 든든한 대통령은 문재인 바로 위로 올려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나라답게를 글씨를 좀 폰트를 키웠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인쇄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슬로건 이걸로 마치면 되죠? 네. 자, 이것으로 정천의 키워드 분석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3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i.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예. 술친굼,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 술을 좋아하는 정청래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굼뱅이. 이 비싼 굼뱅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굼뱅이뿐만이 아니고요. 헛개, 강황, 울금, 숙취와 피로에 좋다는 것을 모두 집어넣고 술친굼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술친굼으로 검색하면 박누리 오창석의 광고 메이킹 영상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저 후기 게시판에 술친굼을 먹었더니 진짜 숙취가 없더라. 이런 분들의 후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술친굼, 굼뱅이 할 때 굼입니다. 술친굼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 광고. 마카산삼. EJ와 청정구역에 광고했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정치 알바에도 광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남미 페루의 산삼이라는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과 녹용, 즉 전 세계에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뿐만이 아니고 몸에 좋은 13가지 원료가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카 산삼 녹용. 원래는 마카 산삼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녹용을 집어넣어가지고 더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격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마카 산삼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품 마카 산삼 녹용을 드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물할 때 이거 마카 산삼 녹용 선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카 산삼하고 마카 산삼 녹용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마카 산삼 녹용 유사업체가 지금 성업 중이라고 하니까요. 검색창에서 꼭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영한네이처 031-323-2559 031-323-2559 마카산삼 영한네이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소 변호사는 아직 네. 젊으시니까 네. 이 약에 의존하지는 않으실 것 어때요? 좀 먹고 있어요? 먹는 거 있어요? 약이요?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식품. 아니요, 저는 안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네. 이제 40 됐잖아요. 아직 만으로 30대입니다. 손소 변호사께 충고합니다. 네. 제가 결혼하자마자 지금까지 매일 아침 한 번도 거의 끓이지 않고 제 집사람이 소주잔 한 잔을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네. 홍삼. 그러니까. 제가 한약재를 먹으면은 몸이 좀 뭐가 나아요. 못 먹어요 그런 걸 잘. 이 산삼이나 홍삼은 한약이 아니야.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정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사람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그것은 끊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당구도 못 치죠, 포카도 못 치죠, 골프도 쳐본 적 없죠.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강하게 제가 사실은 지금 이틀 동안 4시간 잤어요. 그러니까 유세 첫날은 소풍 가는 아이처럼 너무 설레는 거야. 잠이 안 와요. 아침에 마이크를 잡을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살짝 1시간 자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판도라 2시 반까지 안민석 원 나왔거든요 이번에. 9시부터 2시 반까지 5시간 반 촬영하고 집에 가니까 3시 반이야. 잠깐 눈 붙였더니 6시야. 벨이 울려.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지금 이틀 동안 4시간 잤는데 지금 오늘도 강행군 했거든요. 근데 그다지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20년 동안 먹은 홍삼 덕분에. 사모님께서 2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준 거는 정 의원님을 위해서일까요? 사모님 본인을 위해서일까요? 본인을 위해서도 있겠죠. 저한테 요즘 있잖아요. 네. 걱정이 하나 들었어요. 예. 뭐냐면 당신도 이제 50이 넘었다. 예. 30대가 아니고 40대가 아니다. 그럼요. 예. 술 먹다가 죽을 수 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도 좀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대요. 이건 근데 남자들이 아침에 챙겨 먹기 힘들어요. 저도 와이프가 마카산삼 챙겨주거든요. 환으로 돼 있어 그냥 탁 털어내면 돼. 그러니까 챙겨주면 먹고 안 챙겨주면 안 먹는데 손소 변호사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니 뭘 준비합니까? 아니 사모한테 그 있잖아요. 내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요거 한 잔씩만 매일 한 잔씩만 마시면 진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의원님 이거 광고하잖아요. 여기에도 홍삼보다 더 좋은 산삼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다음 할 말을 왜 잘라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카산삼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광고주 분들의 상품을 정말 개인적으로도 최대한 많이 좀 구매하려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예. 들으시는 분들도 서로 도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믿을 수 있고. 예, 우리 정치 알바 게시판에 아마 조만간에 우리 정치 알바에 광고했던 회사 이름 싹 다 올릴 겁니다. 예. 리스트를.
그래서 그게 뭐였지 그때? 할 때 딱 찾아볼 수 있도록. 마카산삼 이거 광고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마카산삼 뭐라고? 마카를 모른다고.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거기까지 하고요.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와 우병우를 기소하면서 우리 녹음일 기준은 어제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을 것 같고요. 5번 조사했나요? 네, 출장 조사 5번 했고. 네, 기소했으니까 재판으로 넘어갔죠. 재판이 거죠.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네. 우병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네, 출퇴근 재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번 검찰의 수사는 우병우한테 면죄부를 준 수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또 검찰이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우병우 전 수석을 강력하게 수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헛된 기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한 것이냐, 하지 않은 것이냐, 하지 못한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하지 않은 쪽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정청원 의원께서 우병우는 구속된다라고 했다가 지난주에 취재를 해보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SBS 기자가. 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조팀의 아주 유능한 기자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냥, 법원으로 넘긴 거다. 그리고, 영장은 감정이나 주관이 아니라 법리로서 하니까.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것은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게 법조팀 기자들한테는 다 돌았대요. 이미. 그건 검찰이 조사를 요식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자 일대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그 검찰국장하고도 천통 전화를 했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례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작가가 검찰 수사 대상자인데 그 검사들하고 막 전화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작가도 그럼 구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될 때는 아는 검사들하고 막 전화를 막 해야 돼. 그래요? 아는 검사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변호사들하고 하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네. 변호사들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 영향이 없고. 예.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딱 2페이지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부분이. 일단 직권남용 관련해서 4개의 범죄 사실이 있고요. 대한체육회 K스포츠 클럽 감사 준비 관련된 것. 또 문체부 국과장 인사조치. 문체부 감사담당장 인사조치. 공정위 진술 강요 관련된 것 등등 CJ ENM.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 특별감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거죠. 또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안종범 최순실 주도 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 관련해서 안종범 직무감찰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라고 했고요. 또 기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고 또 불출석했다는 점까지 해서 기소했는데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회사 정강 관련된 개인 비리가 싹 빠졌죠. 아니 특검에서 개인 비리를 특검법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검찰은 그럼 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검찰의 입장은 이렇죠. 수사 다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수임 관련된 걸 다 털어봤는데 다 세금 신고했더라. 문제 없다. 라는 이야기를 검찰총장이 했죠. 특검 수사 한참 진행 중일 때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준 아까 영장 기각될 것을 전해줬던 그 기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원님 그 정강 그거 좀 걸려있대요. 이렇게 또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세월호 관련된 것도 이제 세월호 수사를 이제 무마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특검에서 수사를 못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을 수사했다면 이거는 구속영장 발부가 됐을 것이다. 100%다라는 이야기를 박용수 특별검사가 했는데 따라서 이번에 검찰이 넘겨받았잖아요. 다 수사를. 검찰은 다 했다 그러던데요? 수사? 했는데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라고 해서 아예 기소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검에서 수사한 것보다 이 영장이 굉장히 그 분량이 적었다고 네. 하는데 네.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양도 그렇고 질도 그래요. 뭐냐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다가 뒤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붙여서 제출하는데 그 양도 좀 적었고 또 양도 중요합니다만 질적으로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런 그 구속 사유 중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한 것도 개수가 줄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니 특별검사가 수사했을 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보다 어떻게 줄 수가 있냐. 더 느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검찰은 전혀 문제없다. 열심히 수사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추가적으로 조사했지만 조사했는데 범죄가 아닌 걸 어떡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글쎄요. 정권이 좀 바뀌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의 참 예언인으로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에서 무죄가 날 확률도 있다고 봅니까? 사실 그래서 뭐 법조팀 그 기자들은 이러다 무죄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런 분위기가 네. 있어요. 손수 변호사님. 무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하지만 이게 너무 좀 기대하고 들으시면 실망하실 것 같은데 전체 혐의가 8개인데요. 기소된 게 하나는 100% 유죄가 나올 겁니다. 예. 네. 불출석. 네. 뭐야. 국회 이거는 사실 유죄 판결이 나올 텐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건데 그거 중요한 거죠. 이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아니 우리가 말한 무죄는 네. 빵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그럴 가능성은 꽤 높죠. 높죠. 빵에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집행유예. 뭐 잘하면 그렇게 되겠죠. 벌금형. 네, 그럴 수 있죠. 진짜 답답하네요. 이게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게 직권 남용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는 그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데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도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할 수 있는 일,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뭐 추상적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김기춘 같은 경우, 조윤선 같은 경우에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직권남용, 직무유기 추상적이다 그랬는데 네. 특검에서는 구속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우병우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땠습니까? 정권을 교체하고 만약에 공수처가 생긴다면 우병우만 따로 수사한다든가 아니면 우병우 사건만 다시 한번 특검을 한다든가.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고 새로운 증거 이런 것이 이제 확실하게 있어야 뭐 이게 사실상 재수사인데 그러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적이 가능한 거죠. 이번에 검찰 수뇌부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를 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보강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기소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든가 이런 결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서둘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김에 같이 해버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 것 같고요. 검찰이 스스로가. 그렇다면은 더욱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더 국민들의 요구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지금 대선 국면이라서 약간 잠잠해진 것 같고 국민들의 관심이 약간 이제 분산된 거지.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많이 분개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병우 사건, 우병우 불구속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필요성은 더 높아졌는데 정청래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소 독점주의. 이걸 중요하죠. 깨죠. 그러니까 마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수해야 되는 것처럼 기소 독점주의를 깨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수사권 독립 경찰로 그래서 검찰한테 형식적으로 뭐 지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양상이었는가 하면요. 경찰이 좀 검찰한테 들이받는다, 치받는다 그러면 바로 경찰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를 하죠. 그리고 고위층을 구속시켜버리죠. 근데 경찰은 그런 거 없겠습니까? 정보가 가장 뛰어난 게 경찰이거든요. 검사 그런 게 없겠냐고요. 수사 못해요. 수사권 독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기소 독점을 깨야 되고 수사권 분리 독립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수처
이런 게 생기면 검찰은 상당히 어렵게 될 거고요. 일각에서는 뭐 지검장, 법원장 이런 것도 투표를 해야 된다. 선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되면 뭐 거의 완벽하겠죠. 법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찰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수사권을 좀 독립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부 국민들은 경찰도 못 믿겠다고 그걸.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경찰보단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됐던 게 구속영장이잖아요. 또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해야 법원에서 판단해서 발부합니다. 그래야 구속되는 건데 경찰은 청구도 못해요.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요. 이걸 받아서 검사가 판단해서 그래 할만하네 하면 그때 검사가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지금 경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이 상호 보완하고 상호 협조해야 되는 관계인데 지금은 완벽하게 상하 관계거든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어쨌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 검찰은 굉장히 편향됐고 외눈박이 검찰 같습니다. 검찰개혁,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지난달 31일에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초대형 화물선이죠. 스텔라 데이조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실종자 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실종자 가족들의 상처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종 선원 수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황교안 총리에게 실종자 가족들이 전달하려고 총리 공간을 찾았다가 제지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용산역에서 문재인 후보를 기다려서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절박하겠죠.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당 외통위 김경엽 간사를 통해서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대선 후보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 듣고 참 참담했어요. 일단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이 승선했는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지금 다 실종된 상태고요. 구조활동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이제 벌어진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가 수습을 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의지, 노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늦거나 아니면 무관심해 버린다거나 그러면 더욱더 이제 분노가 커지고 진짜 이게 나라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여줘 가지고 지금 구조 활동은 어느 정도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을 실종자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안 되고 만남조차 거부를 하니까 그 대통령 후보를 만나가지고 하소연하고 이런 거는 미국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 봐봐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보니까 우리로 치면 보훈처 있지 않습니까? 보훈처 공무원이 미국 전체 국무부 직원보다 그 다음으로 많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훈 선양 사업에 아주 미국은 굉장히 충실한 나라예요. 야,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없는 부처 아닙니까? 근데 뭐 보훈처 장관을 승격시켰다 또 차관으로 격하시키고 김대중 대통령 때 보훈처 장관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사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사한 사람 그 사체도 찾는데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그 USA 그 국가 일원이라는 거, 그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민족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심 이런 걸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정체성 소속감 이런 걸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이야기 하나만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현충원 참배를 갔었어요. 근데 참배 도중에 천안함 희생자 모욕에서 희생자 가족에게 했던 행동이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근데 국민의당이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글 올린 천안함 유족을 형사 고발하겠다. 네. 강경한 입장으로 나왔는데 우리 녹음하는 화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사과를 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가짜 뉴스가
아닌 걸로 드러났죠. 아, 그럼 국민의당 쪽에서 잘못을 저지른 건데. 그렇습니다. 역공을 펼친 거네?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의 유가족께서 참배하고 있다가 결국 안철수 후보 측의 인사들로부터 좀 비켜달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죽이기 저돌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나머지 글을 올린 건데 그 글이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사실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일 없다. 가짜뉴스다. 특히나 이런 가짜뉴스를 올린 사람, 만든 사람을 고발하겠다. 라고 강경하게 얘기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실제로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그러한 일을 당했던 그 유가족께서 그냥 참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외부로 알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그 당시에 쫓아냈던 것도 잘못한 거고 또 가짜뉴스라고 매도한 것도 잘못한 거고 또 멀쩡한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한 거 역시 잘못한 일인데 그 후에 하나 또 잘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과. 과연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느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것 같아요. 잘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나 국민의당에서 9일에 논평된 게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대전 현충원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 유가족을 내쫓았다는 인터넷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힌다. 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 의원님, 안철수 후보 또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보수층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네. 그런 양상인데 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면은 보수표를 오히려 잃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당에서 하고 있는 어제 행보와 오늘의 행보 그리고 어제 말과 오늘의 말이 다 이게 모순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층을 지지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호남이 또 걱정되고 호남이 걱정돼서 호남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보수층이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예상도 했었어요. 정치 알바에서 굉장히 선거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런 악재들도 나오고 특히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내내 검증을 받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1+1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게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좌관 갑질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불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당비에 옷 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아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안함 유가족에게 했던 말이, 앞으로 이제 잘 살펴보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사과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 이게 앞으로의 각오를 말한 거지. 그러한 일을 겪은 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공개 사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트윗상 또 SNS상에 화제가 된 게 안희정 지사의 아드님이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 의원 이분이 파란색 점퍼를 입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호남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아내분이 또 김정숙 여사랑 함께 운동하는 김혜경 여사. 네, 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거 너무 좀 훈훈한 모습 아닙니까 이거? 훈훈하죠. 네. 좋죠. 좋고 일단 기억에 남는 게 한 지난주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일면 하단 광고를 봤어요. 민주당.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등장하지 않지만 안희정도 있습니다. 이재명도 있습니다. 최성도 있습니다. 그림자로 이렇게. 네네네. 그거 보면서 정말 이거 되게 인상이 깊다. 네. 특히나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광고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였고요. 또한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흐르니까 그래도 우리 당 후보인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당연하죠. 여기에 더해서 안타깝게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유력 주자들의 이런 가족들까지 발벗고 나서주니까 지금 이해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나요?
지금까지 본 민주당 중에 제일 단합이 잘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인 것 같다. 진짜 뭔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요. 네. 이렇게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가 돼가서 움직인 적이 없어. 이미 다 나갔기 때문입니까? 예. 손수호 변호사 있잖아. 네. 정치하면 잘할 것 같아. 굉장히 예리해. 예리하네. 예. 그리고 어떻게 정청래 의원도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들만 셋입니까? 아들 셋 다 어떻게 외모가 출중하나요? 닮았습니까, 아빠? 저 닮은 애가 없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 셋째는 손수호 변호사처럼 이렇게 얄쌍하게 생겼어요. 길쭉길쭉하게.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안희정 지사 아드님도 그렇고 민주당 그 의원들의 아들, 딸 다들 인물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우리 큰애나 둘째나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자연스럽게 아빠가 하는 걸 다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반새누리 뭐 이거는 뭐 확실하고. 뭐 그래서 우리 큰애가 이제 22살인데 자기 친구들 있잖아요. 권리당원 입당 엄청 시켰어요. 다 보고 듣고 하죠. 예. 컷오프도 다 보고 듣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하여튼 공부할 때인데 아주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하나가 돼서 문재인 후보를 미는 뭐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또 정청래 의원은 뭐 마이크 잡으면 설렌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유세에 돌아주시고 우리는 스튜디오 마이크 안에서 열심히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광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원회 국민참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예. 1588-2017 예. 2017년 문재인과 어깨동무 문재인의 국민의원이 되어주십시오. 1588-2017로 전화하시거나 문자 주시면 국민의원 인증서를 문재인 빨간 도장, 사각 도장을 찍어서 인증서를 보내드립니다. 1588-2017, 1588-2017, 1588-2017. 알았어요. 예,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정치알바 80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여러분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빅토리 문재인. 감사합니다. If I could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8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문재인 스타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유세인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루에 수천 번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문재인이 누구냐? 예.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을 해부합니다. 네, 해부하세요. 네. 문재인 1953년 1월 24일 양력 용띠 음력으로는 1952년 12월생이고요. 문재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경남 거제이고요. 172cm, 67kg, 신발 문수는 260mm. 문수. 옛날 말이다, 옛날 말이야. 김문수 생각하니까 문수. 예. 취소. 사이즈 260mm. 혈액형은 B형이고요. 종교는 천주교,
세례명 디모테오랍니다. 출신 학교는 1965년 부산 남항초등학교 졸업, 1980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가족관계는 배우자 김정숙 이렇게 있고요. 자녀 일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일남이에요, 자녀가? 딸 있잖아. 어? 딸 있잖아요, 딸. 아, 뒷부분은 안 읽었군요. 1년. 갑자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신체의 비밀은 임플란트와 발가락. 임플란트. 참여정부 때 10개인가요? 참여정부 시절 치아가 10개나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답니다.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 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본인만 빠진 게 아니래요. 그 당시 있던 그 비서들이 다 빠졌는데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빠지고 낮으면 조금 빠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본인이 비서실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개나 빠졌다고. 그래서 말할 때 조금 불편하답니다. 근데 빠진 이유는 아세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진짜 좋은 나라, 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 또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거 빠진 것 같아요. 발가락이 정말 못생겼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못생긴 발가락이 지금은 더 엉망인 것이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전국을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이 뭐냐? 해고가 쉬우면 비정규직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하고 있어서 큰 논란을 낳고 있죠. 이게 도대체 사안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도대체. 이건 심상정 후보가 들으면 정말 벌떡 일어날 그런 발언이네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네요. 이번 토론회 때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과연 문재인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권위주의 의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무슨 기자회견 막 하다가요. 이게 테이블을 치우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나서 막 치워. 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보다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권위의식 없고 사람 좋고 법 없이도 살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고 다 합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런 사람 좋은 거 말고 정말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돼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가지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닮고 싶은 분이 뭐였을까? 토론.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토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청와대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거. 그러면 본인의 개인기나 어떤 독단적인 결정에서 오는 실수, 리스크 이런 것은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좀 받고 지혜를 모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됐던 것도 주변에서 물론 직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간혹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직원을 해주는 참모들을 멀리하고 내쳤습니다. 쫓아냈죠. 결국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국정을. 그래 쫓아내보다 보니까 박근혜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그렇죠. 그게 십상시잖아. 그렇죠. 그렇게만 남게 되고 진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다 쫓아내면 쫓겨나고.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정이라는 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전문가들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화를 제가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못 받을 기회 같으면 이제 리콜이 오는 거고 받을 상황이라면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바로 받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습관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 있어서 어처구니없는 사건 중에 하나 블랙리스트 같은 건 진짜 하지 않겠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EJ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그 이후로 또 그렇답니다. 재밌는 얘기. 지금 후보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오 하셨어. 오 했습니까? 자기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고.
약간 좀 참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희정 후보가 있었다면은 밀렸을 텐데. 그럼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재명보다 잘생겼다 이 얘기겠죠. 네. 좋아하는 한자성어는 제주사나 이건 밝혔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좋아하는 영어 단어. 문. 저스티스. 드림입니다. 드림. I have a dream. 네,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네. 드림입니다. 네, 의원님. 네. 그 뒤에 라이브가 있어서 오늘 방송 오래 못해요. 네. 빨리 좀 해주세요. 좋아하는 연예인. 예. 선희. 이은미, 송강호. 이은미, 송강호. 예. 화가 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차봐. 혼자서 생각에 잠긴다. 이렇답니다. 어울리네요. 아니, 어디서 보니까 또 소주 한 잔씩 한다고 들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은퇴의 삶을 그려본다면 자동차 여행이랍니다. 어우, 좋다. 자동차 여행.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당대표고 대선 후보고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손수호 변호사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일단 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를 우선하기보다는 일단 내면을 갖추는 거를 우선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쭉 들어보니. 이 작가님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 이제 시즌2를 하면 문재인 특집을 한번. 문재인 특집을.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쩜 이렇게 나랑 비슷한가. 진짜. 알았어요. 대통령 후보고, 장차 조만간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이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다. 말고는 뭐 특별히 무슨 금수저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물려받은 재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민 출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서민 출신이긴 하죠. 그런데 그 토론에서 봤잖아. 네. 같은 서민 출신인데 왜 그렇게 공격하냐고. 그러니까요. 뭘 했지? 종북 좌파라 그랬나? 친북 좌파라 그랬나? 나 참. 막스가 일찍이 얘기했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이게 뭐냐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는 물을 보면 그 사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물론 지금 대선 국면에서 멀찍이 떨어진 그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 방송국에서 보이콧 당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있어 왔던 건데 사람의 밥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거 안 하면 밥 굶습니까? 아니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손수호 변호사도 조만간 잘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TV에서 잘렸잖아 벌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MBN으로 오세요. 네. MBN. 근데 방송인은 아니니까 제가. 네. 그래요. 또 두 번째 키워드 분석 슬로건. 시작하세요. 이번 대선 주자들의 슬로건을 봤습니다.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했고요. 안철수 국민이 이긴다. 그리고 홍준표 당당한 서민 대통령. 유승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 희망.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보면 전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이게 나라냐에 대한 대답. 그리고 본인이 이게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브 타이틀로 든든한 대통령. 이걸 마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 든든해요 그렇죠. 김대중 그래. 하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을 다 합쳐놓은 것이 문재인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대선 슬로건이 무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가 혹자들은 이해창의 나라다운 나라 이거를 벤치마킹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는 좀 전혀 다르다. 근데 벤치마킹 하면 안 되는가요? 좋은 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박근혜도 사실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거 뺏겼잖아.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대통령 됐는데 뭐 좋은 거는 할 수 있는 거지. 노태우는 위대한 보통 사람이 시대였죠. 그렇죠. 네, 그 나쁜 카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에 당당한 서민 대통령도 있지만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네. 뭐예요 이거? 홍직자. 그러니까 홍직자. 나는 제가 오늘 국민참여본부 관계자들 만나느라고 그 새누리당에서 옆에 가서 모임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직자 이렇게 돼 있대요. 명함도 다 그렇게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세로로 읽으면 홍직자죠. 그러니까 홍직자를 있잖아 빨간 걸로 표시했어요. 야, 그러니까. 좀 이건 있잖아. 우리가 그냥 정치 알바에서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데 대선 주자의 프랭카드에 그게 써 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어디로부터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없죠. 뭐 혹시라도 문재인 후보 또는 색깔론이야 이거?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위기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는 이것도 색깔론인 것 같아요. 구태 이게 뭐야? 이것도 구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구태죠. 나라를 잃었어? 근데 이제 제일 문제를 저는 상다니라고 굳은 살이 생기고 발톱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됐답니다. 그리고 좌우명은 이건 나하고 좀 비슷하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당장은 손해인 듯 해도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하고 비슷합니다. 항상 옳은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을 때는 항상 나한테 손해가는 쪽은 금방 알게 된다. 손해가는 쪽에 서 있어라.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학창시절 최고 성적은 사법고 시합비업과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이랍니다.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수석인데 운동권 경력 때문에 차석이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야, 학창시절 별명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뭔지. 별명이요? 이름으로 또 뭐 하려고 그러지? 네. 문을 뒤집어서 곰. 아니에요. 뭐 범생 이런 것 같은데 반듯하고 그냥 모범생. 선비? 학창시절 별명은 문제아였답니다. 이름이네. 이름이야. 저도 전국에 있는 모든 손 씨는 별명이 손오공입니다. 맞아. 네. 내 친구 중에 손오공 있어. 걔도 손 씨야. 네. 근데 전혀 다릅니다. 획일적이고 억압적이었던 당시 교육 분위기와 안 맞아서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문제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 그렇습니까? 본인이 직접 들은 거요? 아니요. 아유. 노무현 대통령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방공 글짓기 있잖아요. 네. 이거 거부하고 백기냈답니다. 예. 그런 이제 단골 기질이 있는 거죠. 택동령 이렇게. 그 정도 기질이 있어야 대통령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에요 방골 기질.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답니다. 이야.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가끔 직접 끓여 먹는 라면과 즉석밥. 이랍니다. 아니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그것도 제가 네. 여쭤봤어요. 네. 근데 흰 쌀밥 즉석밥보다 네. 잡곡을 좋아한다고. 미식가시네요. 네. 좋아하는 노래는 여기서 약간 깹니다. 꿈꾸는 백박한. 좀 이건 바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 연세에 그럴 수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노래를. 아니 그런데 네. 좋아하는 가수 누구냐 네. 이거를 그 조사했었는데 그중에 문재인 후보는 래퍼 산이. 아 그랬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합성인가? 흘러다니는 그런 걸 봐가지고 사진을. 예. 산이가 그냥 좋은 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 그런가요? 네. 나의 외모에 점수를 준다면 이거는 약간 잡곡성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프랑스 영화 배우인 알랭드롱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다. 그거 김정순 여사께서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났다.